네, 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제가 한 4주 동안 리뷰를 올리지 않았는데 좀 일도 바쁘고 해가지고 올리지 못했다는 거 일단은 좀 사과를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매주 챙겨보긴 했는데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대체 주영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대체 뭘까? 작가님이 무슨 의도로 저렇게 그리는 걸까? 뭐가 숨겨져 있을까? 근데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올라온 398화 카운트 온 미 여기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확립이 돼서 이제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리뷰하지 않았던 이 내용들을 다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주영이가 현재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최근에는 이 현재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리미와 주영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자리미 시선으로 본 연애혁명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미 시선에서 보다 보니까 독자들도 당연하게 자리미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영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영이의 입장을 하나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처럼 많은 독자분들도 공주영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4개의 화를 주영이 시선으로 한번 봐보려고 해요. 주영이 시선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왜 주영이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작가님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는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95화부터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 화를 리뷰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화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바로 392화 마음의 자세부터 다시 우리는 봐볼 필요가 있어요. 주영이는 자림이랑 대화가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두운 방 안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주영이의 뭔가 그 고독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런 주영이를 구제해주려고 하는 듯한 인물이 나타나고 그 인물은 병훈이었어요. 이 씬을 보면 현재 주영이의 심정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어둡게 이렇게 배경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 병훈이는 좀 밝게 표현해낸 것이 주영이 마음속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거에 대한 빗줄기가 병훈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함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병훈이가 주영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 요새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주영이의 그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주영이에게 말을 건네요. 병훈이는 얘기를 하죠. 너 안 맞는 옷 억지로 입은 것 마냥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너가 평소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놈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냐. 그래서 힘든 거 나한테만이라도 털어놔라 라고 하면서 병훈이가 주영이의 속마음을 이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훈이가 여기서 너 지금 엄청 불편해 보인다. 너 애들이랑은 만나냐 좀? 안 만나지? 그만큼 좀 불편해 보이고 되게 어색해. 네 행동이 아니고 좀 가면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주영이가 여기서 안 맞는 옷 억지로라도 입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병훈이에게 얘기를 털어놓으려고 이제 시동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병훈이가 여기서 대체 왜 그렇게 안 맞는 옷 입는 거에 집착을 하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화가 끊겨요. 이 대화가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긴 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은 안 보여주죠. 근데 다음날 학교에 오니까 주영이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다라고 함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자리미에게 먼저 다가가는 병훈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주영이가 갖고 있던 고민거리가 조금은 해결됐다라고 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건네주죠.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았어. 근데 현재까지 나온 화들을 보면 아직도 자리미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함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왜 주영이의 행동에 그랬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해보자면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지금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어요.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이어진다. 이걸 알아두시고 이제부터 저랑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리미랑 이렇게 학교에서 만났을 때 자리미가 예전엔 하진 않던 스킨십 하는 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영이는 굉장히 놀래요. 자리미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급식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도 평소 같았으면 주영이가 자리미 옆을 앉았을 거야. 원래는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친구들 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씬이 보여지고 여기서 갑자기 병훈이가 님들 주말에 한번 모이실? 이라고 하면서 뭔가 모임을 주최를 해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애들이 물어보지. 공주형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쁜 거 아니냐? 근데 주영이가 내가 놀자 했다. 수능 포기했거든. 즉 이 장면까지 봤을 때 병훈이와의 대화,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나를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수능을 포기한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 보자면 너가 지금 대학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놓치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것 같다 뭐 하면서 수능을 포기하는 이런 느낌으로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병훈이가 조언을 해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영이가 하루 만에 수능을 포기했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음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병훈이가 아까 주말에 한번 모이자 이렇게 놀자고 했잖아. 근데 그게 주영이가 놀자 했다라고 대화가 오고 가죠.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모이자, 약속 잡자 애들이랑,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에 이 두 개를 좀 종합을 해보면 공부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과도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의 그 우정?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하려는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 이런 주제로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병훈이와의 대화에서. 그래서 주영이가 그 병훈이한테 그러면 주말에 한번 놀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놀자 했다라고 주영이가 말을 하게 된 거겠죠. 그리고 주영이가 또 여기서 경호한테 또 한마디 하거든요. 너 근데 진짜 그 게임 안 하냐, 자림이랑 했던 거. 여기까지 보고 정확히 또 뭘 느낄 수 있었냐, 이 종합적으로 봐봤을 때 주영이는 친구들과의 관계, 자림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때 그 느낌으로 애들과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자림이도 다시 보고 싶고, 그래서 병훈이와의 대화에서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일단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노력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도 대화가 갔을 것 같다. 즉 주영이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림이랑 원래부터 게임을 같이 했던 경우한테도 게임 같이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과까지 하는 거죠. 저번에 니한테 헛소리한 거, 자림이랑 친한 거 뭐 질투난다 뭐다 이런 것들 다 내가 문제였다. 즉 내가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주영이는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주영이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의 관계부터 개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고민거리를 병훈이한테 털어놨고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소방교육할 때 있잖아, 394만 어른 준비인가요? 딱 지금 부제만 봐도 뭔가 어른 준비 파트 1이라는 게 주영이 입장을 대변해주는 부제인 것 같아. 이제 슬슬 어른이 돼가고 있는 과정, 주영이는 거기에 지금 속해 있다. 이 화를 어쨌든 봐보면 시범으로 주영이와 자림이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병훈이가 경우의 등을 밀치면서 주영이랑 경우가 소방교육 그 시범을 보이게끔 유도를 해요. 이때 당시에도 병훈이가 왜 밀쳤을까? 뭔가 경우가 자림이를 좋아하는 거를 눈치를 챘나? 이런 의심을 샀었는데, 그게 아니라 병훈이가 밀친 이유는 주영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시 경우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저 자리에 등 떠민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병훈이가 왜 경우의 등을 밀쳤는지가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94화 아웃 오브 럭도 주영이 시선에서 좀 바라보면서 리뷰를 해보자면, 그 주영이한테 경민이가 물어봐. 근데 주말에 너네 데이트 안 하냐? 웬일로 우리한테 시간을 내주냐? 그러니까 주영이가 여기서 말을 안 하긴 했는데 뭐 자림이도 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전의 자림이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해도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에게 먼저 신경을 쓰려고 하는 그런 주영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와 그런 대화가 오고 가자마자 바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은 거겠죠. 이제 친구들과 이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병훈이가 뭔가 뿌듯하게 보는 표정도 이래서 이런 표정을 지은 거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학교 시간에 주영이가 말을 하잖아. 나 주말에 애들이랑 놀 것 같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영이가 너랑 놀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림이가 아니 나 어차피 읽어야 되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자림이는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 자림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림이가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는 거죠, 슬슬. 근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자림이가 일요일은 나랑 놀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자림이가 날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여기서.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죠. 석호의 연락이었는데 커플 데이트를 하재. 보통 같았으면 주영이가 싫다, 난 자림이랑 놀기로 했다 라고 했을 텐데, 자림이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친구들과 같이 섞여서 노는 걸 원래 좋아했던 인물이었어. 나만 둘이 있는 걸 원해했지 자림이는 그렇지 않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커플 데이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자림아 석호가 일요일날 같이 데이트 하자는데 할래?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자림이가 아니 재밌겠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알겠어 일요일날 보자 그럼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요일이 됐어. 토요일날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방석 아래에다가 핸드폰을 놓은 장면, 이 장면이 이 당시에 봤을 때는 주영이가 자림이를 뒷전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다, 자림이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보다 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는 자림이에게 신경을 쓰면 내가 자림이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냥 핸드폰을 보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방석을 넣어놓은 것 같아. 자림이에게 굉장히 맞춰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지금은 보여요. 이런 생각을 갖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 와가지고 핸드폰을 딱 확인을 하는 거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면 자림이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또 그런 행동이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놀고 주영이는 친구들과 자기 집으로 같이 가요. 근데 이 장면을 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자림이가 그럼 토요일날 다 놀고 연락해, 너네 집으로 갈게, 일요일에 같이 나가자, 이 말을 주영이는 그냥 오해를 한 것 같아. 토요일날 다 놀고 연락해라, 일요일날 너네 집으로 갈게, 일요일에 같이 나가자, 집이 가까우니까. 주영이가 그래서 응 알았어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애들이 이불 갖고 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길래 따라 나갔더니 자림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여기 자림이가 있지? 라고 주영이는 또 의문이 드는 거죠. 경민이가 자초지종 뭐 설명을 해줘. 집에 왕자림이 있었고, 왕자림이 그래서 베란다에 숨어 있었고, 그래서 왕자림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 거다 라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줘. 근데 여기서 주영이가 이걸 듣고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 아니 이걸 나한테 말해야지 또 얘들한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서 됐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말해라, 자림이 내 여자친구잖아. 여기서 그 다짐했던 거 있잖아. 예전에 그 자기가 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생겼던 그런 생각들, 그 마음들이 불쑥 갑자기 또 튀어나온 것 같아.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원래 같았으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야, 예전에 주영이였다면. 근데 자존감이 낮아진 주영이 이후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뭔가 벽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나한테 먼저 말해라, 자림이 내 여자친구다 라고 뭔가 벽을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는 불쑥 주영이가 꺼내고 싶지 않아 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튀어나온 것 같다. 어쨌든 애들을 다 보내고 주영이가 뭔가 고심에 빠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안 그러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찌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게 주영이가 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괴감에 좀 빠진 것 같아. 안 그러기로 결심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영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토끼를 늦게 봤다, 정신이 없어서 그냥 베란다에 있다고 말을 하지, 그럼 애들 어떻게 내가 보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자림이가 너 곤란할까봐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었다, 그냥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재밌게 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없었다 라고 자림이가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주영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또 내가 자림이에게 피해를 끼쳤구나,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결국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자림이가 내 눈치를 보고 행동하게 해버렸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방해하기 싫었다 라고 자기를 뭔가 배려해주는 그런 느낌이 고맙기는 한데 이게 싫은 거야. 주영이는 예전에 그 자림이가 그리운 거라서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장면을 보여준 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다시 웃어 보이면서 응 그치 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점점을 붙이는 것도 그런 느낌이 있었겠구나 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뭔가 자기의 눈치를 보고 뭔가 나를 위해서 자림이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속 보이니까 주영이가 자림아 앞으로 내 편히 보지마,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기분 살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죠. 주영이는 계속해서 자림이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지금 오히려 자림이의 눈치를 보고 막 배려를 하고 하는 거는 주영이야. 지금 여기서 계속 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호한테 카톡을 주영이가 보내거든요. 경호야, 자림이 챙겨준 건 고마운데 앞으로는 그냥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애들한테도 전해주라. 주영이가 굉장히 싫어했던 게 뭐냐면, 내 여자친구인데 친구들이 먼저 알고 내가 나중에 알고, 너 내 친구 일인데 나는 항상 나중에 알고, 자림이 일인데 항상 나중에 알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경호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날 데이트 장면도 또 같이 한번 봐보면 주영이를 자림이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남자들이 막 쳐다봐요. 힐끗힐끗 쳐다보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도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봐. 근데 여기서 아래 장면에 주영이가 그 남자애들을 흘끗 쳐다봅니다. 이걸 보고 예전 같았으면 주영이는 막 자림이를 가리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에 굉장히 질투를 느꼈을 거야. 근데 주영이는 이런 자기의 행동들이 너무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행동들이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투는 나지만 그거를 내색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어른이 돼가는 그런 주영이의 모습. 그래서 이 장면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언뜻 보면 이 남자들이 자림이를 쳐다본다라는 이 씬들이 사실 너무 불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림이가 주영이를 만나러 오니까 한껏 꾸미고 온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림이가 이 주영이와의 데이트를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주영이 시선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마저도 자림이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한 주영이의 배려가 또 보였고, 어쨌든 석혼의 커플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도 자림이가 주영이한테 먼저 이렇게 팔짱을 껴준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에 도착
도착을 했을 때 주영이한테 팝콘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같았으면 주영이가 먼저 물어봤을 거야. 자림이한테 뭐 마실래? 팝콘 먹을래? 이런 식으로. 근데 자림이가 먼저 물어보고 같이 사러 가자면서 주영이를 끌고 가. 원래 같았으면 주영이가 막 혼자 갔다 왔을 텐데 어쨌든 이때도 주영이가 자림이가 또 내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나한테 맞춰주려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또 느꼈을 것 같아요. 밥집을 알아볼 때도 애들이 어디 갈까라고 고민을 할 때 주영이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자기랑 데이트할 때 협찬받은 곳 이런 곳에 가면 돈도 굳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자림이에게 맞춰주려고 배려해주려고 자림아 이번에 협찬 들어오는데 없냐, 협찬 받은 대로 가자 라고 주영이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죠. 근데 자림이는 아니야 난 싫어, 너가 싫어하잖아 라고 주영이의 질문에 대답을 했고, 주영이는 여기서도 자림이가 예전에 내가 자림이에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자림이가 날 일부러 맞춰주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자림이는 평상시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 라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행동들에 후회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 장면에서는.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내내 뭔가 자림이를 챙겨주지 않고 계속 뭔가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주영이의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 이유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딱 달라붙고 스킨십 하는 거를 싫어했던 자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배려한답시고 이렇게 자림이랑 멀리 있으려고 하는 의도된 주영이의 행동이라고 보였고, 당구를 치러 가자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주영이가 자림이를 딱 보면서 놀래요. 아차 싶은 거지. 왜냐면 자림이가 당구를 싫어했지, 갔던 것도 나 맞춰주려고 갔던 거였지. 그래서 자림아 싫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자림이를 배려해 주려고 하는 느낌. 근데 여기서 아닌데? 라고 자림이가 대답을 했고, 굉장히 뭔가 난감해 보인다라는 그런 표정을 주영이가 보고 나서 자림이가 이런 거 맞춰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장면. 그리고 이제 뭐 당구장에 들어와서도 이 장갑을 챙겨주는데 원래 같았으면 쉬워졌을 텐데 그런 것도 애들이 보는 눈앞이니까 좀 자림이가 싫어했던 행동들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 같고, 집에 갈 때 애들 근처라는데 잠깐 들렸다 가도 돼? 라고 물어봤는데 자림이가 같이 가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에 여기서 주영이가 뭔가 생각하는 장면. 여기서도 자림이가 이런 것까지 막 맞춰주려고 하네. PC방에 와서도 자림이를 혼자 두고 애들이랑 이렇게 좀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도 예전 같았으면 자림이가 신경도 안 썼어. 그냥 친구들이랑 놀든 말든 자림이는 혼자 뭐 핸드폰 하고 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시선 앞에서 막 그렇게 뭐 자딤자딤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안 한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장면인데, 집에 갈 때 주영이가 아무 말도 안 해. 이 아무 말도 안 할 때 자림이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고 고민은 했지만, 주영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주영이는 자기가 부탁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면 예전처럼 뭔가 자림이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계속 자림이 앞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고 자림이도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왜 내 앞에서만 그럴까? 근데 이제 경우의 대사를 봐도 경우가 아니 공주형은 우리랑 있을 땐 그대로던데 왜 왕자림이랑 얘랑은 또 뭐가 있는 거지? 왜 얘네는 예전 같지가 않지? 이렇게 대사를 뱉었었잖아. 그 말은 주영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어. 근데 자림이와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왜냐면 예전처럼 자림이에게 주영이다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림이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은 다 배제하려고 하고, 자림이가 싫어했던 말들, 행동들 이런 걸 다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림이 앞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림이가 참다 못해 주영아 요즘 힘든 일 없지? 라고 하는데, 혹시나 자기가 했던 그 행동들이 자림이한테 느껴졌을까봐 왜?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자림이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앞으로 나한테 의지해줬으면 좋겠다. 친구들 말고. 친구들보다 내가 더 가깝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거는 원래 대사가 주영이가 자림이한테 했던 대사였어. 예전에 자림이한테 했던 대사라 주영이가 이걸 듣고 이건 마저도 내가 예전에 자림이한테 요구했던 거잖아. 자림이가 이것도 맞춰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점점 알겠어 라고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대답을 하면서 바로 화제를 돌려버려. 많이 피곤하지 오늘? 미안해. 친구들까지 만나게 하고 가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대사가 찝찝하게 끝나니까 자림이가 뭐지? 라는 식으로 그 찝찝함을 드러내요. 이제 다 왔어 집에. 근데 자림이가 너 예전에 내가 좋댔지? 근데 어떡하냐? 나도 예전에 네가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뽀뽀로 갈겨. 뽀뽀로 갈긴다가 아니고 뽀뽀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주영이가 자림이를 피해 다니기 시작해. 다음날 학교에 갈 때도 주영이는 자림이를 피해 다니고 계속해서 피해 다녀. 근데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림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했던 다짐들이 깨질 것 같은 거야. 깨지게 되면 다시 옛날처럼 자신이 돌아갈 것 같고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피하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이 4주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영이는 지금 자리미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고 식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자리미에게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리와 있었던 그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자리미에게 피해를 줬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지 친구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갔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주영이의 마음을 본다면, 자리미에게 했던 자기 자신의 행동들, 그런 것들만 고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미가 원래 싫어했던 자신의 행동들, 말들,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배려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자리미도 주영이에게 굉장히 맞춰주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춰준다라기보다 이제는 그때 주영이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건데, 주영이 시선에서는 그게 괜히 내 눈치 보고 나를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자리미의 모습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대했던 그 자리미가 보고 싶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려면 이 장면이 풀려야 돼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396화 무브에 이 장면이 풀려야 지금 제가 이제 추측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주영이가 왜 현재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주영이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이 장면은 이제 이거였잖아. 뭐 주영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병훈이가 얘기를 해줘. 주영이가 왕자한테도 질투하고 애들한테도 질투하고 죄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길래 너 잘하고 있다, 같이 힘내자 라고 했지. 그리고 라고 하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아니다, 뭐 알아서 잘하겠지, 주영이 프라이버시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아꼈어. 이 지금 말하려고 했던 이 대화가 지금 주영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답은 분명 조만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연애혁명 리뷰를 해보면서 최근에 너무 많이 못 올려가지고 구독자도 많이 빠져나가던데, 앞으로도 자주 연애혁명에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에피소드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 최종 에피소드, 이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한다라는 게 터지는 그 에피소드가 아직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관계가 괜찮아질 거라고 보여요. 그치만 이 최종 에피소드가 또 펼쳐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피소드의 결말이 안 좋게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주영이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게도 사과한 거야. 괜한 의심했다, 너가 자리미를 좋아한다니 미안하다. 근데 이게 사실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봐. 그러면 엄청난 배신감이 들 테고, 지금 현재 주영이가 갖고 있는 그런 다짐들이 또 한 번 깨질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천천히 한번 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주간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영상을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또 주기적으로 리뷰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드진생이었습니다.